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군의 춘계 대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바흐무트가 러시아군 공세에 밀리고 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13일 조금 됐습니다만 현재 바흐무트 북쪽 크라스나호라 마을을 장악하고 진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과 와그너 용병업체 측은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주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그너 용병 수장인 프리고진은 하루에 50m에서 100m씩 여러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측도 대공세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스봅다 대대의 볼로디미르 나자렌코 부지휘관, 이 사람은요 바흐무트 도심과 외곽이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인근 콘스탄티우카 이 지역에는 광적이고 무차별적인 포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광적이고 무차별적인 포격,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죠. 뉴욕타임즈는요 러시아군과 와그너 용병들은 바흐무트를 3면으로 포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동 서쪽 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과 구호단체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끊이지 않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피 어린 희생을 내는 전장일까? 네, 우크라이나군은 다리를 끊고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설득했습니다. 작전인지 아니면 정말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흐무트 도시는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길목에 위치해 있지요. 교통의 요지이면서요. 그리고 도네츠크 주도인 도네츠크 시도 가깝습니다. 따라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라는 사람은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로 향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 4개 가운데 M03 고속도로를 비롯한 3개를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 곳만 지금 보급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러시아 국방부도 중앙군강구의 차량화 보병부대는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삼림지대에서 적의 다층적 방어선을 돌파했다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루한스크 어딘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전에 점령한 전선에서 최대 3km 거리까지 무작위로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 강화된 적의 두 번째 방어선조차도 러시아군의 돌파구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어느 방어선을 돌파해서 진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전선의 우크라이나의 한 지휘관인 미하일 대위는 우크라이나군 대위입니다. BBC 방송 기자와 현장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흐무트의 전투는 전쟁 속의 전쟁이다. 침략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 일부가 이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의 군대는 조금씩 장악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명 높은 와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이곳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곳이 러시아 시체 밭이라고 보고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는 전투 자원은 부족하나 우리 군대는 승리에 불타고 있다. 그러면서 크렘린은 2월 24일 기념일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승리의 날에 열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군 시체의 밭, 전사한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갑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방 동맹국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한 장갑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배운 교훈은 제한된 자원으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을 분석해 보면요. 여러 번 방어선을 내주고 퇴각한 다음에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장거리 포격으로 정밀 타격해서 분쇄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런 전술이 아닐지 주목이 됩니다. 긴박해지고 있는 바흐무트 전선,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일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결과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사무총장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다가오는 봄으로 예상됐던 러시아의 대공습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러시아의 대공세의 시작을 단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전에 우리 서방은 연료, 예비 부품 등 핵심 역량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속한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우선 탱크 준다고 했잖아요. 탱크, 장갑차부터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계속 탱크와 장갑차가 실려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점령할 경우 러시아로서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과를 주게 됩니다. 첫째로 푸틴 대통령은 3월 안으로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명령을 했는데요. 개전 1년을 앞두고 동부 전선에서 상징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미가 큽니다. 네,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한다면요, 개전 1년을 기념하듯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해주겠죠. 두 번째는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끈질긴 저항의 상징처럼 되어와 있던 전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이 바흐무트 전선을 방문해서 장병들을 직접 격려할 정도였고, 장병들이 손수 사인을 해서 사인을 담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미국 의회를 방문할 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뼈아픈 헤르손 패배에 설욕을 당했다고나 할까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입니다. 만약 바흐무트 방어선에서 최종 철수를 결정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슬로비안스크 또는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동부의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로 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 포격 범위 밖에 있는 언덕 마을에 참호를 파고 통나무로 보강하며 결사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러시아군 전력을 소진시키고 서방 지원 무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지난 11일 올렉시 제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M1 에이브람스 탱크 등 약속된 지원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겠다,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크라이나가 다시 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 전력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반격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14일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서방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잘 견디고 반격의 고삐를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